안녕하세요. 다마고치 당분 한동안 업로드가 안 돼 있었는데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외국에 좀 출장을 나와 있어서요. 업로드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약속을 이미 죄송하지만 어기긴 했지만 그래도 되는 데까지는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많이 나왔던 질문들을 한번 여기서라도 정리해 드릴까 해요. 우선 언론고시 관련돼서 논제 정리하는 법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 특히 논술 대비해서 어떻게 논제를 정리하냐 이런 질문 주신 분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논제 정리의 핵심 중에 하나는 해당 논제에 깔린 배경 사상이나 철학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논점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먼저 수집하세요.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역시 기사고요. 특히 기획 기사나 타임라인을 그리고 있는 기사들을 참고하시면 특정한 논제들을 정리하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기사들을 어디서 찾냐? 일간지나 뭐 방송 뉴스는 사실 그날그날 올라오는 헤드라인, 토픽성, 속보성 기사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깊이 있는 분석을 찾기가 쉽지 않고요. 차라리 주간지나 아니면 주말판을 보면은 특정 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정리해 놓은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꼭 하나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어떤 주제가 됐건 섣부르게 자기 관점을 먼저 만들지 마세요. 사람은요, 편견과 아집의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나는 찬성하겠다. 혹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내가 반대하겠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해버리면요.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들어오는 데이터 중에 이게 암만 좋은 데이터고 논리적인 데이터라 그래도 여러분의 주장과 다르면 그 데이터를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결론을 뒤늦게 세우시고요. 오히려 어떤 종류의 주장들이 있고 각각 프로스와 콘스, 주장과 논거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일단 폭넓게 보신 다음에 내 스탠스는 무엇이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어떤 입장을 취한다는 오히려 나중에 정하셔야 조금 더 깊이 있고 공정한 논술을 쓰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관점을 만드실 때 또 중요한 게 역시 독서겠죠. 근데 독서는 필요하긴 하지만 확실히 시간이 없어요. 어지간히 얇은 책들도 한 250페이지 정도는 되고요. 뭐 7, 800페이지 뭐 제가 공부할 때는 가장 핫했던 책이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었는데 이런 책들 한 7, 800페이지씩 넘어가거든요. 이거 다 읽을 수 있냐? 절대로 다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필요한 부분 딱딱 집어서 발췌독하세요. 발췌독으로도 충분해요. 책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거 사실상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뭐 진짜 취미로 책 천천히 하루에 한두 시간씩 읽으실 수 있는 상황이신 분이 아니면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모으신 다음에 이것을 기반으로 이제 논점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논점을 정리하실 때 그리고 이 논점을 바탕으로 논술을 쓰실 때 중요한 거는요. 논점을 메타적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소득주도 성장 말씀드렸는데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가장 이지하게 그러니까 좀 수준 낮게 쓰는 논술 중에 하나가 난 소득주도 성장을 이런 근거를 기반으로 찬성한다. 이런 근거를 기반으로 반대한다. 이렇게 쓰시면은 이미 언론사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갇히시는 거예요. 어떤 주장을 하든. 그럼 좀 더 소득주도 성장에서 폭 깊은 분석이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합격하실 수 있는데 그 폭 깊은 분석이 무엇이냐? 가령 이런 거예요. 소득주도 성장이란 거는 어쨌건 제조업 기반 국가 그리고 대기업이 고용과 생산과 GDP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념이거든요. 경제 정책이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 예를 들어 반대 입장에서 이걸 공격하고 싶으면 소득주도 성장에 이런 반대 한계점이 있습니다라는 걸 뭐 수치나 통계 보여주시는 건 사실 좀 얕아 보이고 오히려 이런 이야기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소득주도 성장. 이거 자체가 한국엔 맞지 않는다. 왜? 이 전제 자체가 이미 1960년대에서 80년대 대기업이 주도하는 제조업 국가에는 들어맞는 모델이지만 지금 한국 경제 고용과 생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건 누구다? 바로 자영업자죠. 특히 1인 자영업자 아니면 사실상 영세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고용과 생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상황 속에서는 이런 소득주도 성장 모델은 오히려 자영업자를
자영업자에 대한 압박을 주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이야기로 오히려 문제를 재정의하고 들어가시는 편이 조금 더 낫지, 뭐 소득주도 성장으로 뭐가 고용이 얼마 줄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좀 지엽적으로 말꼬리 잡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폭넓게 논점을 정리하실 때는 이런 메타적 차원에서 정리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논술을 쓰실 때, 그리고 논제를 정리할 때는 뭐뭐가 문제인 것 같다,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구체적으로 내 주장이 무엇이고 이것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까지 끌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보통 여러분이 착각하신 게 논제를 다 정리해 놓고 논술을, 완성된 논술을 쓰겠다, 이거 절대로 안 돼요. 오히려 논술을 쓰다 보면은 내 논제의 허점이 어떤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찾아내실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논지를 어느 정도 정리하신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논술을 써보시고 첨삭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어디에 논리를 보강해야 되나, 어떤 부분이 강점이 있나를 찾으실 수 있고요. 이걸 기반으로 다시 한번 논점을 정리하고 또다시 논술을 쓰신다면 확실히 나아진 모습을 찾아보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